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최근 인기 아이돌들의 음반 판매량을 보면 밀리언셀러부터 300만 장, 400만 장, 그 숫자가 엄청나죠? 이는 그만큼 해외에서의 인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K-팝 아이돌 중에는 국내의 리스너들보다는 해외의 리스너들을 노리는 전략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그룹들이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를 노린 전략은 어떤 전략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아이돌들은 누가 있는지, 그 인기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알아볼까요? 스트레이키즈. 최근 특으로 컴백한 스트레이키즈. 이번 앨범 5스타 선주문이 무려 약 513만 장에 초동 판매량은 6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기준 약 458만 장이라는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었죠. 얼마 전 세븐틴이 약 455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세운 초동 판매량 1위 기록을 스트레이키즈가 뛰어넘은 것인데요. 이런 놀라운 판매량과 작년 두 번의 빌보드 201이라는 진기록, 그리고 킹덤의 우승 타이틀로 인해 지금은 국내 K-팝 팬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그룹이죠. 하지만 스트레이키즈는 해외 인기가 더 엄청난데요. 미친 숫자의 초동 판매량만 봐도 그 인기를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체감되는 자료들을 살펴볼까요? 일단 스트레이키즈의 해외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신메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국내에서 발생한 조회수는 전체 조회수의 10위 안에 들지 못할 정도로 해외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스트레이키즈의 해외 인기를 더 실감나게 할 것 같은데요. 약 4년 전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호주 시드니에서 여행 컨셉의 예능을 하는데 한 장소에서가 아닌 가는 곳마다 열혈 팬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리는 팬도 있었죠. 조금 더 인기의 실체를 알 수 있는 투어 공연으로 살펴보자면 올해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의 스타디움에서 월드 투어를 마무리했죠. 미국 LA에 위치한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이었는데요. 원래 1회차 공연만을 예정했지만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바람에 한 회차를 추가로 공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추가한 공연 역시 솔드아웃. 이 스타디움은 콘서트장으로 사용했을 경우 좌석이 약 23,0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투어 공연에만 약 5만 명에 가까운 해외 팬들과 만난 것이죠.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스트레이키즈 노래의 화려한 리듬과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수많은 해외 팬들을 사로잡은 스트레이키즈. K-팝 초동 1위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이번 컴백을 시작한 스트레이키즈가 이번엔 해외에서 어떤 미친 성적을 거둘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50-50. 올해 초부터 50-50의 큐피드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2주 연속 1위를 하기도 했고,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100에서는 최고 17위까지 하며 무려 11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 중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인기와 달리 국내의 반응이 엄청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서 몇몇 사람들은 큐피드의 해외 인기가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실제 해외 반응 영상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미국 현지 어느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큐피드를 따라 부르며 흥겨워하는 모습이죠. 심지어 안무까지 따라추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식당에서 노래가 나온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니 확실하게 큐피드의 인기가 다가오는 것 같죠? 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들이 장기자랑 무대를 한다고 하면 정말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노래가 선택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초등학교 장기자랑 무대에 큐피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떼창까지 하는 것을 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는 가수 크래쉬 아담스가 길을 가다가 한 행인에게 당신의 추천 리스트 첫 번째 곡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노래가 바로 큐피드. 그 외에도 강렬한 힙합만 들을 것 같은 남성들이 큐피드를 들으며 흥겨워하고 있거나 죽기 전에 어떤 노래를 들을 것이냐고 하자 큐피드를 이야기하는 등의 여러 큐피드 관련 밈 영상들이 계속 생겨나는 중입니다. 이것만 봐도 50-50의 큐피드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확 느낄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해외 리스너들을 노린 전략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는 50-50는 현재 미국의 대형 레이블과 파트너십을 맺고 올 7월부터 미국, 영국으로 건너가 직접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 현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50-50의 해외 활동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네요. 에이티즈. 에이티즈 역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중 하나이죠.
작년 발매한 미니 8집 초동 판매량이 약 93만 장에 달하는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에이티즈의 해외 인기를 보자면 작년 말 에이티즈가 서울에서 시작하여 캐나다, 일본, 유럽, 아시아, 남미까지 전 세계를 도운 월드 투어가 대부분 아레나급 공연장에서 이루어졌죠. 아레나 공연장은 주로 1, 2만 석 정도 된다고 하니 굉장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현실에 와닿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 일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얼마나 에이티즈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인데요. 에이티즈의 종호가 독일 베를린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이를 보고 종호의 행보를 쫓아다니는 스토커들이 있었다고 하죠. 한국도 아니고 해외에서 사생 팬들이라니 종호가 별일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에이티즈가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외 팬의 홍보 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웃로우, 즉 무법자란 컨셉의 에이티즈는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그래피티 형식으로 컴백 스케줄을 보여주었죠. 그러자 한 팬이 벽에 그래피티를 하여 에이티즈의 컴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낙서 자체도 멋지고 컨셉에 맞는 홍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행위가 불법이란 것인데요. 에이티즈의 해외 인기를 알 수 있는 사건인데 사진 찍고 지우셨겠죠? 아무튼 놀라운 해외 인기를 보여주는 에이티즈는 오는 6월 16일 새 앨범 더 월드 에피소드 2 아웃로우로 컴백할 예정입니다. 드림캐쳐. 드림캐쳐는 예전부터 해외 인기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나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걸그룹이 락, 메탈이라는 독특한 스타일의 노래와 어두운 컨셉 전략으로 서양의 팬들에게 제대로 통하며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특히 이 굿나잇 안무 영상이 해외 인기의 시작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당시 많은 해외 유튜버들이 리액션 영상뿐만 아니라 커버 영상들을 올려주며 그 인기를 실감하게 했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인기 규모를 보자면 역시 해외 투어 규모인데요. 국내에서 비교하자면 약 3,000석 규모의 올림픽홀과 비슷한 해외의 공연장들을 대부분 매진시키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드림캐쳐의 해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일은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뮤직 페스티벌 1위로 뽑힌 프리마베라 사운드 페스티벌에 K-팝 그룹 최초로 드림캐쳐가 초청되었던 일이죠. 공연 반응도 엄청났지만 더 놀라운 것은 드림캐쳐가 공연 장소인 바르셀로나까지 간 여정이었는데요. 드림캐쳐가 뮌헨에서 바르셀로나 편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자 프리마베라 측에서는 무려 전세기를 보내 드림캐쳐를 모셔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드림캐쳐가 해외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 그룹인지 알 수 있겠죠. 또한 레딧에서 한 팬이 드림캐쳐는 왜 서양에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래 수많은 해외 팬들이 드림캐쳐의 락 사운드와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다며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해외 팬들이 드림캐쳐의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토론이었죠. 얼마 전 미니 8집으로 컴백하여 미국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1위, 12개 국가 탑 앨범 차트 1위 등 놀라운 성적을 거둔 드림캐쳐는 활동을 마치고 투어 준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올해 투어도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돌고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놀라운 인기를 보여준 K-팝 아이돌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해외에서 경험한 K-팝의 인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